미정은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 드레스 자락이 의자 아래로 흘러내렸고 헤어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마지막 머릿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내일 오전 11시, 정확히 15시간 15분 뒤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정은 숨을 조용히 쉬었어요. 31살.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미정 언니 예뻐요. 스타일리스트가 말했어요. 미정은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단지 예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기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완벽했어요. 완벽하게 꾸며진 신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들어섰어요. 서연은 미정의 남편 될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벨벳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절을 하며 인사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앉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정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스타일리스트는 눈치를 챘어요. 전 나가 있을게요. 스타일리스트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방 안에는 둘만 남겨졌어요. 서연이 미정 옆에 섰어요. 거울 속에서 두 여자가 나란히 비쳤어요. 하나는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 다른 하나는 어두운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 비교할 수 없는 두 세계였어요. 내일 결혼식이 있지요. 서연이 말했어요. 확인하는 톤이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는 좋은 아이예요. 우리 가족은 깔끔한 가족이에요. 그런 가족이 당신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미 큰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미정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장사를 하시지요. 그리고 당신은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해요.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지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사실을 나열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겠어요? 미정은 거울을 통해 서연의 눈을 만났어요. 그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말이 떨어졌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미정의 손이 드레스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통장 번호 변경 정도가 아니에요. 가족 편입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절대로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당신의 과거는 지워질 수 없으니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치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도윤이가 너무 싫어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고집했어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서연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말을 잊지 말아요. 당신은 절대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서연이 방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미정은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완벽하게 꾸며진 얼굴. 하지만 눈은 다르게 보였어요. 그 눈은 무언가를 잃고 있는 중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미정은 양손을 깍지 끼었어요.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15시간 15분. 아니, 이제 15시간이 좀 덜 됐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중 자신이 어디에 속할 수 있을지 미정은 알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반복되었어요. 흰 드레스의 신부가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미정은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였어요. 모든 게. 오전 10시 53분. 미정은 예식장 입구에 선 신부였어요. 하얀 드레스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안의 세계는 밤사이 지진이 일어난 후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미정아, 괜찮아?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어머니를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결혼식 날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거짓이었어요. 미정은 새벽 3시부터 잠을 못 이루고 천장을 봤어요. 서연의 말이 반복되었어요. 차갑고 분명하고 회수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가 좋은 사람이잖아. 처음엔 다들 어색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우린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말을 할까 하지 말까. 그 순간 결정이 필요했어요. 일장에서 서연 씨가 나한테. 하지만 그 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멀리서 도윤이 친구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그 순간 미정은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엄마를 걱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괜찮아요, 엄마. 정말.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눌렀어요. 어머니는 웃음 지었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하얀 카펫이 길게 펼쳐져 있었어요. 양옆으로는 하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미정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도윤이가 제단 아래 서 있었어요. 하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의 모습은 확실히 멋있었어요. 미정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 도윤이의 얼굴이 미소로 채워졌어요.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미정은 그 미소를 보며 약간의 희망을 느꼈어요. 계단에 올랐어요. 사회자가 축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니, 울린 것은 도윤이의 휴대폰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소리였어요. 도윤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마치 그 순간 모든 혈액이 빠져나간 것처럼. 뭐야? 도윤이가 중얼거렸어요. 미정은 그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사진이었어요. 서연과 어떤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남몰래 촬영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회자가 말을 계속했어요. 아직 아무도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미정의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도윤이 뭐가? 미정이 물었어요. 도윤이의 눈이 미정을 향했어요. 그 눈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는 알았어? 뭘? 엄마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미정은 이해가 안 됐어요. 순간 도윤이의 얼굴이 왜곡되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그 위에 드러났어요. 이건 도윤이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사회자가 깜짝 놀랐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취소합니다. 취소한다. 그 말이 예식장 전체에 퍼졌어요. 모든 것이 멈췄어요. 하객들의 숨소리도 음악도 심지어 시간도. 미정은 제단 위에서 신랑을 바라봤어요. 도윤이는 미정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왜? 미정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단상을 내려갔어요. 예식장의 동쪽 출입구로 향했어요. 그 뒤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라갔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가 미정을 향해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는데도 미정은 제단 위에 혼자 남겨졌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로서 예식장에는 750명의 하객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미정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결정할 수 없는 순간 미정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미정아. 어머니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후디가 들렸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의 셔터음 여러 번. 자꾸만. 미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도윤이가 떠났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보는 모든 눈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지. 예식장을 나간 도윤이의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같은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런 사진을? 그리고 도윤이의 아버지의 목소리. 변호사를 부르자. 지금 당장. 미정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채로 완벽하게 꾸며진 신부로서 제단 위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미정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서연의 예언처럼. 그렇다면 이제 자신은 누구일까요? 미정은 그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했어요. 무엇이 자신을 이 자리에 남겨놨는지를. 결혼식이 붕괴된 지 4일째 아침이었어요.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지만 그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편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톡이었어요. 그리고 전화였어요. 그리고 또 카톡이었어요. 미정은 화면을 켜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림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127, 143, 156.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미정아, 밥 먹어야지. 며칠을 못 먹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어요. 정오쯤 미정은 겨우 휴대폰을 켰어요. 화면이 전멸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 SNS의 태그, 기사 제목들, 그것들이 비처럼 흩어져 나왔어요. 첫 번째 기사 제목, 애초에 목적이 의심스러운 신부, 재벌가, 위장 결혼 시도. 두 번째 서연 회장, 결혼식 당일 남편과의 은밀한 관계 적발 마이너스 신부의 감시 의혹. 세 번째 미정씨 결혼 전 도윤이와 불화설. 집안 문제 야기.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글자들이 자꾸만 겹쳤어요.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시어머니를 감시했다고? 진짜 미친년 같네. 저 여자 목적이 뭐야? 돈? 남편? 전부? 근데 서연 회장은 뭐 하는 남자랑? 그것도 대낮에 호텔에서. 댓글은 끝나지 않았어요. 무한으로 이어졌어요. 미정은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정 씨는 결혼 전부터 도윤 회장의 가족 재산에 관심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 누가? 한 지인은 미정 씨가 결혼 후
도윤의 친구들을 멀리하게 하려던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절대. 미정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면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이것 봐요. 이게 뭐예요? 난 이런 말 안 했는데. 미정이 휴대폰을 보였어요. 어머니는 안경을 꼈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아, 이런 건 다 거짓이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 난 뭐 하는 년처럼 나오고 있어요. 수백 명이 이거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밥을 내려놓고 미정을 안았어요. 알아, 힘들겠지. 하지만이 뭐예요? 미정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나중에 정리되는 거야. 진실이 나오면. 진실이? 미정이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이 나오긴 할까요? 도윤이가 연락 안 하고 서연 씨는 변호사 보내고 난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악인이 되고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전화였어요. 광고 회사 팀장의 이름이 떴어요. 미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미정 씨, 네 팀장님. 그런데 사직서를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침묵이 흘렀어요. 회사의 이미지상 지금 상황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알지만 고객사들이 민원을 넣고 있고 전화는 끝났어요. 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던 미정이 끊었어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자세로. 저녁이 됐어요.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였어요. 재벌가의 결혼식 파행 사건. 신부의 비윤리적 행동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계획된 사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정의 얼굴이 나왔어요. 신부 복장을 한 채로. 하지만 그 이미지는 어딘가 공포스럽게 편집돼 있었어요. 밝기가 어둡게, 표정이 왜곡되게. 미정은 화면을 봤어요. 그것이 자신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밤 11시, 미정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다시 내렸어요. 들었어요. 내렸어요. 결국 커뮤니티 사이트를 띄웠어요. 미정 신부 도윤 회장 가족 기밀 정보 유출 시도 정황. 댓글의 첫 줄은 이랬어요. 이 여자 남편 자산 다 뺏을 생각이었겠지. 다음 댓글. 경찰 고소 안 하냐? 다음 댓글. 벌써 재산 분할 청구했대. 미쳤네. 미정은 댓글을 다 읽지 않았어요.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도윤이? 미안. 뭐? 지금 뭐 하고 있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낯설었어요. TV를 봤어. 넌 이렇게 된 거? 너는 모르니까 물어본다. 뭘? 엄마한테 누가 사진을 줬어? 미정의 심장이 멈췄어요. 나는 모르지만 아마가 뭐야? 너는 누구한테 엄마 얘기를 했어? 아무한테도 안 했어. 그런데 왜 사진이 있어? 그리고 왜 그 사진들이 신문에 나오는데? 침묵.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도윤이, 제발 내일 변호사한테 고소장 내려고 했어.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 너는 이미 여론에서 지고 있다고. 우리가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다고. 뭐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도윤이, 미정이 외쳤어요. 하지만 통화는 끝났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거짓이 진실처럼 반복되면 진실은 거짓이 돼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자신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 같았어요.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혼전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서명과 도장, 그리고 서연 가족의 재정 기록들, 어머니가 광고 회사에서 알게 된 것들, 미정의 일을 돕던 인턴이 우연히 본 이메일들, 증거들이었어요. 아직 불완전하지만 존재했어요. 미정의 손이 떨리면서도 동시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거짓의 파도가 왔다면 미정은 중얼거렸어요. 이제 반격의 파도를 만들어야지. 그 순간 미정의 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희생자의 눈이 아니라 생존자의 눈으로. 호텔 로비, 그랜드 하얀색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떨어지는 샹들리에의 빛. 미정은 서 있었어요. 혼전계약서를 들고 신사 정장을 입은 변호사 옆에 서 있었어요.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약속의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가 나왔어요. 그 뒤를 서연과 도윤이의 아버지가 따라왔어요. 변호사들이 동반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미정을 만났어요. 그 눈에는 경멸이 있었어요. 분명한 경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빠르게. 의아함이 아니라 분노의 톤으로. 얘기를 좀 나눌 게 있어서요. 미정이 말했어요. 변호사 거느리고 뭐 하려고? 도윤이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팔을 가슴 위에 포개며. 계약서를 보고 싶으신데요. 미정이 혼전 계약서를 펼쳤어요. A사 용지 2장,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두 곳 모두 서연의 도장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톤이었어요. 결혼 전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이시죠. 미정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뭐하고 그 다음날 당신이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세요? 서연이 입을 닫았어요. 신문에 나온 사진들, 당신과 어떤 남자와의 사진들, 그 남자가 누구세요? 그건 도윤이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변호사한테 말하지 마. 저 여자가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미정이 다른 문서들을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 신용카드 영수증, 이메일 인쇄본. 당신이 그 남자한테 얼마를 줬어요? 6개월간? 정확히는 2억 3천만 원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치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당신이 내게 우리 가족이 아니다고 한 이유를 알아요. 내가 가족이 되면 내 눈에 이 모든 게 보일까봐. 당신의 불륜이, 그리고 당신의 재산 유출이, 그거 맞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도윤이와 결혼하면 법적 배우자로서 가족의 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족이 아니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아내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도윤이가 움직였어요. 엄마를 향해. 엄마? 뭐? 미정. 도윤이가 미정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진실을 하는 거예요. 미정이 도윤이를 봤어요. 그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린 거.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예요. 당신 가족이에요. 나는 결혼식 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 엄마는 불륜을 하고 당신은 그 사진만 봤다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아무 확인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날 버렸어. 내가.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내 직장을 잃었어요. 친구들을 잃었어요. 신용도를 잃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동안 뭐 했어요? 여론을 조작했어요. 미정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기자 통화 기록, PR 회사 영수증, 모두 도윤이의 아버지 명의였어요. 당신이 기사를 썼어요.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나를 협박범처럼 사기꾼처럼 만들었어요. 도윤이의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저 여자 미쳤네. 변호사, 지금 당장 소송 준비해. 그래요. 소송하세요. 미정이 말했어요. 냉정하게. 그럼 이 모든 게 재판에서 나올 거예요. 당신의 불륜, 당신의 재산 유출, 그리고 당신이 지시한 여론 조작 다 나올 거예요. 서연이 앉았어요. 로비의 소파에 그대로 무너지듯이. 도윤아. 서연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뭐 하는 거야, 엄마? 도윤이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미정은 그것을 봤어요. 그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어요. 깊은 공허함이었어요. 로비 전체가 조용했어요. 호텔 손님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공간에는 침묵만 있었어요. 도윤이. 미정이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이가 미정을 봤어요. 넌 피해자야. 근데 난 가해자가 아니야. 넌 그걸 알았어야 했어. 도윤이의 눈이 떨렸어요. 당신이 한 말 기억해? 진실이 나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진실이 나왔어. 근데 이제 뭐가 보여? 미정이 물었어요. 진실은 복잡하다는 거. 누가 100% 악인도 아니고 100% 선인도 아니라는 거. 당신 엄마도, 당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달라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침묵했어. 날 지키기 위해 반격했을 뿐이야. 근데 당신들은 진실까지 조작했어. 서연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미정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합니다. 도윤이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이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보고만 있었어요. 미정은 혼전계약서를 다시 손에 들었어요. 당신들이 내 명예를 회복하는 기사를 내야 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미정이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당신 엄마를 치료하는 거. 그게 진정한 반격이라고 생각해요. 도윤이가 미정을 봤어요. 오래도록. 미정. 내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 당신은 이미 나를 버렸어. 미정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 돌아섰어요. 로비의 바닥을 걸었어요. 클릭 클릭.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호텔 로비에는 서연 가족이 남겨졌어요. 무너진 모습으로. 그리고 미정의 변호사는 문서들을 정렬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봤어요. 신사 정장을 입은 여자. 더 이상 신부가 아닌, 더 이상 희생자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누군가. 눈물이 흘렀어요. 느리게, 그리고 조용히. 진정한 승리란 뭘까?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미정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향해. 11월 25일 아침, 신문의 첫 면이었어요. 미정 씨 결혼식 파행의 피해자 아니라 조작의 대상이었다. 그 아래로는 미정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번엔 왜곡되지 않은 사진이었어요. 순진했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차분한 표정의 여자였어요. 기사는 명확했어요. 서연의 불륜, 도윤이 아버지의 명백한 PR 조작, 그리고 미정이 받은 부당한 피해들이
모두 기술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문을 내려놓고 미정을 봤어요. 미정아, 이제 끝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어요. 응, 엄마. 미정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정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고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미정씨, 정말 미안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했을 줄. 당신을 의심한 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돌아오실 수 있으신가요? 미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저는 이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군요. 혹시 다른 회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미정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의 저녁은 빠르게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미정은 한참을 생각한 후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정. 난 그냥 미안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이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어요. 너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내가 너를 믿지 않았어. 엄마 말을 그냥 들었어. 확인도 하지 않고. 맞아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난 너를 더 믿을 수가 없어. 도윤이가 침묵했어요. 넌 충동적이었고 나는 겁이 많았고 우리 둘 다 충분히 강하지 못했어. 그게 우리의 관계였던 것 같아. 미정이 한강을 봤어요. 강물이 어둡게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해, 도윤이. 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우린 그냥 운이 나빴던 것 같아. 미정, 이제 당신의 엄마와 아버지를 챙겨. 그들이 힘들 거야. 특히 엄마가. 당신이 있어야 할 때가 올 거야. 전화가 끝났어요. 도윤이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미정이 먼저 끊었어요.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미정은 울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길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신문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미정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늘었어요. 미정씨 화이팅. 재벌가의 횡포에 잘 대항했어. 이 여자 진짜 기계 있네. 미정은 댓글을 읽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12월 15일, 미정은 새로운 옷을 샀어요. 파란 원피스였어요. 진한 파란색,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이 색으로?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좋아요. 미정이 거울 앞에서 돌았어요. 파란 원피스가 흔들렸어요. 예뻐. 넌 정말 예뻐. 어머니가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울지 마. 너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야. 넌 정말 잘했어. 잘했다고. 어머니가 미정을 안았어요. 미정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는 것을. 새해가 되었어요. 1월 5일, 미정은 새로운 회사에서 첫날을 시작했어요. 작은 광고 에이전시. 팀장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미정씨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팀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미정이 손을 잡았어요. 단단하게. 봄이 왔어요. 3월, 한강공원이 초록색으로 물들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파란 원피스를 입고 한강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어머니가 걷고 있었어요. 미정아, 이제 정말 괜찮아? 네, 엄마. 이제 괜찮습니다. 미정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한강의 바람이 파란 원피스를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햇빛이 물 위에 부서졌어요. 미정은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의 말일 뿐이었어요. 누군가의 냉정함을 표현하는 그저 말. 당신은 내 가족을 정의할 수 없어. 내 가족은 내가 정의한다.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웃음 지었어요. 뭐라고? 아니, 아무 말도 아니야, 엄마. 미정이 어머니의 팔을 끼웠어요. 초록색 한강공원, 파란 원피스의 여자,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 그들은 함께 걸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미정은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파란 원피스처럼 소박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서연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정은 더 이상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내일이었어요. 파란 원피스가 봄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미정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진정한 미소로.